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인 하늘모자병원의 흰 벽을 바라보며 정우는 손을 떨고 있었다. 아내 민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밤마다 신생아 양육에 관한 책을 읽고 아기 방 색깔을 골라보고 벽에 걸 그림을 그리며 준비했다. 지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정우는 민지의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이상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때로는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때로는 어지럼증, 두통, 다리 부종이 있었다. 다시 검진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어느 밤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그냥 호르몬 변화일 뿐이래. 민지가 대답했다. 난 안심이 안 돼. 내일 다시 가서 검사받자.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그들은 민지가 산전 관리를 받아온 하늘모자병원으로 갔다. 그녀의 의사는 김진호, 40대 중반의 키가 크고 엄격한 표정과 항상 무뚝한 말투를 가진 남자였다. 김 의사는 차트를 훑어보고 민지를 쳐다봤다. 또 통증이 있나요? 네, 이번엔 더 심해요. 어지럼증도 있고 호흡이 곤란할 때도 있어요. 민지는 가방을 꽉 쥐며 말했다. 정상입니다. 임신 마지막 몇 주라 그런 증상은 흔해요. 김 의사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좀 더 자세히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초음파나 혈액 검사 같은 거요. 정우가 명백한 걱정을 담아 말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알아요. 김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임산부가 당신들처럼 걱정한다면 아무도 진료할 수 없을 거예요.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답하기 전에 한 간호사가 들어왔다. 25세 정도의 젊은 여성으로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와 반짝이는 눈,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하늘입니다. 하늘은 정우와 민지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김 의사에게 서류 묶음을 건넸다. 김 의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손으로 가볍게 흔들었다. 바빠요. 하늘은 민지를 바라봤고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우가 아내를 출구로 데려갈 때 하늘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정우 씨. 그녀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속삭였다. 확실하진 않지만 민지 씨가 불편하시다면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우는 얼어붙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도 당신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세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일이라면요. 정우는 더 질문하려 했지만 그 순간 김 의사가 하늘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나왔다. 할 일이 없나? 네,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멀어졌다. 정우는 병원을 나가면서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내일 다른 의사에게 가자. 김 의사를 믿을 수 없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의구심을 보였다. 하늘 씨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확실해. 그녀는 분명 김 의사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통증을 느꼈다. 이번엔 더 강렬해서 식은땀이 났다. 정우는 거의 응급실에 전화하려 했지만 민지는 아침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새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하늘모자병원에서 온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차트를 다시 검토했는데 환자가 더 가까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평가를 위해 돌아와 주세요.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제 와서 걱정이 되나 봐. 하늘 씨 때문일까? 민지가 전화를 끊으며 속삭였다. 그럴지도.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김 의사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검사를 다시 받는데 양수 수준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우가 항의했다. 의학은 항상 변합니다. 김 의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하늘은 근처에 있었고 눈에 띄게 걱정스러워 보였다. 초음파가 조용히 진행되었다. 끝나자 김 의사가 말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관찰을 위해 입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민지는 약간 떨면서 정우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만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지호야 라고 속삭였다. 하늘은 그들을 분만 대기실로 안내했고 떠나기 전에 민지에게 속삭였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주저 말고 부르세요. 3층에 있을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침대 옆에 앉았다. 두려워? 응. 민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네가 여기 있으니 괜찮아. 정우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지호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창문으로 햇살이 여전히 비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방 안의 웃음소리는 곧 눈물로 바뀔 것이었다. 정우 씨, 빨리요. 민지 씨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하늘이 내부 구역에서 뛰어나오며 눈에 띄게 긴장한 채 외쳤다.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하지만 너무 이른데요. 어제는 그냥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조산이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하늘은 여러 서류를 내밀었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서둘러 서명하고 민지의 침대를 밀고 있는 간호사들 무리를 쫓아갔다. 그녀는 통증으로 신음하며 침대 난간을 3개 움켜쥐고 있었다. 정우야, 너무 아파. 우리 아기. 그녀는 식은땀에 젖은 채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어. 사랑해. 견뎌. 지호가 곧 올 거야. 정우는 분만실 문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기서 그는 멈춰야 했다.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한 간호사가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문 너머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복도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문 위에 빨간 불빛이 수술 중이라고 표시되었다. 그 문 뒤에서 민지는 이미 분만대에 누워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다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 의사가 외쳤다. 준비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하늘이 외쳤다. 김 의사는 장갑을 끼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차분하게 들어왔다. 진정하세요. 산소 수치를 확인하세요.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직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자궁은 여전히 잘 수축하고 있습니다. 김 의사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기의 심박수가 내가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는 차갑게 그녀를 가로막고 민지를 진찰하기 위해 다가갔다. 하늘은 입술을 꽉 깨물고 수액 튜브를 3개 잡았다. 민지 씨, 깊게 숨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 간호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 아기 소리가 안 들려요. 민지가 속삭였다. 김 의사는 시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10분만 주세요.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재고려하겠습니다. 하늘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심박수가 위험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복도에서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이리저리 걸었다. 한 나이든 의사인 박상현, 정우 가족의 오랜 지인이 지나갔다. 정우야, 여기서 뭐하니? 민지가 출산 중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김 의사가 담당하고 있나? 네, 왜요? 박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김 의사는 정확히 말해서 가장 세심한 의사는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기면 날 불러.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이 3개 뛰었다. 수술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아기의 심박수가 65로 그리고 6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선생님. 수술해야 해요. 하늘이 외쳤다. 김 의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좋아요. 마취팀을 부르세요. 수술팀이 뛰어들어왔다. 민지는 통증으로 떨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다. 우리 아기야, 떠나지 마. 그녀는 흐느꼈다. 마취제 투여하세요. 김 의사가 지시했다. 하늘은 민지의 손을 잡고 견뎌요. 아기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45분이 지났다. 갑자기 문이 열렸고 김 의사가 대리석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장갑을 벗으며 나왔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감싸진 하얀 천이 들려 있었다. 정우는 그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됐나요? 민지와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김 의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병원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정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뭐라고요? 심장이 멈췄다.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의사는 하얀 묶음을 정우에게 내밀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제 아들을 안고 싶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김 의사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시체는 더 많은 분석을 위해 영안실로 보내질 것입니다. 정우는 벽에 부딪힐 정도로 뒤로 물러섰고 얼어붙었다. 하늘은 잠시 후 나왔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정우 씨, 민지 씨는 어디 있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치료 중이에요. 매우 약한 상태예요. 쉬어야 해요. 내 아들은? 정우는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1시간 후 정우는 회복실에 들어갔다. 민지는 창백하게 누워 있었고 여전히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지우, 어디 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목소리를 제어하려 애썼다. 사랑해, 지호는. 민지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고 팔을 푹 빼냈다. 아니, 진실을 말해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한 간호사가 그녀를 붙잡으러 달려왔다. 민지는 소리쳤고 이어서 흐느꼈다. 내 아들을 돌려줘요. 지호를 돌려줘요. 정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아내를 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하늘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문간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혼자 앉아 지우의 요람에 놓으려 했던 갈색 테디베어를 꽉 안고 있었다. pat 의사가 그의 옆에 앉았다. 들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멍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 의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김 의사가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출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정우는 그를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침묵으로 덮이게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정우의 부름을 무시했다. 하늘이 약을 가지고 들어왔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속삭였다. 정우 씨,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시면 도울 수 있어요. 뭔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정우가 빠르게 물었다. 하늘은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본 후 조용히 대답했다. 이 병원의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민지는 여전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도 심장의 냉기를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채 잃어버린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 옆에 있었다. 영혼이 무거웠다. 문이 열렸고 김 의사가 손에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정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물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정우는 갑자기 일어섰다. 제 아내가 방금 우리 아들을 잃었어요. 정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김 의사는 시선을 들지 않고 차트를 열었다. 산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빈혈 징후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로 철분을 투여할 겁니다. 진짜로 신경 쓰는 척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정우는 억제된 분노로 말했다. 김 의사는 처음으로 그를 직접 쳐다봤다. 경고했잖아요. 민지 씨는 그 임신을 감당할 만큼 건강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고 제때 중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뭐라고요? 정우가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진 채 반복했다. 김 의사는 가까이 다가와 마치 의학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말했다. 환자는 6개월부터 전자간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임신을 중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조언을 무시했어요.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정말 무감각하군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은 마치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교훈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나를 탓하지 마세요. 김 의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건 당신들이에요. 민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네, 지우. 한 간호사가 방으로 달려왔다. 민지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의사 선생님, 나가주세요. 환자가 쇼크 상태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에요. 김 의사가 대답하고 나가기 위해 돌아섰다. 돌아와. 정우가 소리쳤다. 김 의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간에 멈췄다. 감정적인 드라마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다음에는 의사의 말을 들으세요.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문이 쾅 닫혔다. 간호사는 정우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진정제를 투여했다. 정우 씨,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속삭였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정우가 소리쳤다. 왜 아직도 환자를 보고 있는 거죠?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민지는 흐느끼고 있었다. 지호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듣지 못했어. 정우는 그녀 옆에 앉아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1시간 후 하늘이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부드럽게 두드린 후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좀 마시겠어요? 하늘은 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있었다. 하늘은 정우를 바라봤다. 김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고 들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들었어요? 정우가 쓰라린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개입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서 인간성을 느꼈나요? 정우가 물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많은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요. 왜요? 정우가 이미 화가 난 채 물었다. 병원 내에서 그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한 사람들이요? 말하는 사람은 정근되거나 해고돼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내 아들은요? 수술 중에 그는 뭘 했죠? 하늘은 침묵했다. 정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말해줘요, 진지하게. 지호는 구할 수 없어서 죽은 건가요? 아니면 김 의사가 구하길 거부해서 죽은 건가요? 하늘은 주변을 둘러본 다음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울고 있는 민지를 바라봤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해요. 수술을 시작했을 때 아기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정우는 몸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보세요. 김 의사 선생님에게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지호의 심박수는 74였어요. 좋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망설였어요. 마취팀을 부르는 것을 지연시켰고 그 사이에 심박수는 계속 떨어졌어요. 왜요? 정우가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간호사일 뿐이지만 분명히 그가 숨기는 뭔가가 있어요. 정우는 민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소리 없이 조용히 울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갈색 테디베어를 바라보며 손가락 사이로 단추를 돌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하늘의 메시지였다. 정우 씨,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7시 5층 T쪽 창고실에서 만나요. 정우는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17분이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우는 민지가 잠든 동안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는 서둘러 5층으로 올라갔다. 하늘은 깊은 다크서클을 가진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무슨 일이에요? 하늘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민지의 마지막 초음파 검사 복사본이었다. 여기 보세요. 심박수, 양수 수준,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김 이사는 긴급하다고 말했죠? 아마도 출산을 지연시키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은 망설였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진통을 시작한 다른 2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그중 1명은 고위 공무원의 딸이었어요. 그들은 김 이사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고 그는 모든 좋은 장비와 의사들을 그 수술실로 옮겼어요. 정우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민지는? 저와 2명의 실습생만 있었어요. 김 이사는 너무 늦게 나타났고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호는 방치로 죽었군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늘은 눈물이 가득 찬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하늘이 준 종이를 꽉 쥐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모든 생각을 태우는 내면의 불꽃을 느꼈다. 민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창백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사랑해. 이야기할 게 있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액 소리만 들렸다. 지호가 자연적으로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머리를 약간 돌렸다. 미간을 찌푸렸다. 하늘 씨가 말하길 김 이사가 다른 수술을 위해 내 수술을 방치했대. 그에게 돈을 줬다는 거야. 민지는 눈을 깜빡였다. 당신 말은? 그가 내 출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직 증거는 없지만 하늘 씨가 마지막 초음파를 보여줬어. 모든 것이 괜찮았어. 그가 제때 수술했다면 지호는 살아있을 거야. 아니, 그럴 수 없어. 민지는 떨기 시작했다. 내 몸이 견디지 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사람 잘못이야. 김 의사의 잘못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마른 입술로 물었다. 땅 밑에서라도 진실을 파내서 밝혀낼 거야. 그날 오후 정우는 출산을 도왔던 다른 간호사인 유지민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유지민 씨 맞으신가요? 지민은 약간 긴장하며 멈춰섰다. 네, 그리고 당신은 정우 씨죠? 어제 아이를 잃은 민지 씨의 남편. 지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유감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가 간청했다. 그냥 출산 중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지민은 주변을 둘러본 후 그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도구를 건네는 역할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늘 씨가 이미 수술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기억해요. 아기의 심박수는 아직 위험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김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고는 몇 분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했고 모든 게 악화됐어요. 그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지민은 겁에 질렸다. 미안해요. 내 직업을 잃을 거예요. 정우는 그녀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신호만, 확인만 해주세요. 지민은 망설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정말로 의심이 된다면 수술실 카메라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지만 김 의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보일 거예요. 모든 것이 녹화돼요. 네, 하지만 데이터 관리실에 들어가야 해요. 열쇠는 시스템 책임자인 강서준 씨가 가지고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지민은 멀어지며 속삭였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 밤 정우는 행정구역으로 갔다. 그는 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며 데이터실 허가된 직원만이라고 적힌 문을 관찰했다. 그 순간 짙은 수염과 많은 서류를 안고 있는 중년 남성이 나왔다. 안쪽 불빛이 그의 이름표를 비췄다. 강서진 팀장. 정우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강 팀장님. 저는 정우입니다. 어제 아들을 잃은 민지의 남편이에요. 서진은 놀랐다. 아, 네. 정말 유감입니다. 복잡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왔어요. 정우가 다가가며 말했다. 수술실 카메라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몇 분만요? 김 의사가 언제 수술실에 들어왔는지만 보고 싶어요. 소리나 편집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가 정말로 내 아들을 구하려 했는지 알고 싶어요.
서진은 오랫동안 정우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 말은 해드릴게요. 출산 비디오의 일부가 잘렸어요. 뭐라고요?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10시 2분에서 10시 7분 사이의 영상이 신호 없음이에요. 이유는 전송 실패라고 돼 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옆 수술실의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했다는 거예요. 하늘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지운 거군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우는 하늘을 찾아갔다. 그녀는 눈에 띄게 지친 눈으로 근무를 마치려던 참이었다. 정우를 보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알아냈어요? 누군가 지호의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수술실 녹화를 지웠어요. 하늘은 얼어붙었다. 하늘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직 당신만이 감히 말할 용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이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여기서 3년 동안 일했어요. 무시당하는 환자들, 뇌물을 주지 않아 방치된 산모들을 봤어요.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날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늘은 정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종민이라는 레지던트 의사가 있어요. 그날 수술실 근처를 지나다가 김 의사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대요. 아직 병원에 있나요? 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로테이션 중이에요. 직접 물어보진 마세요. 제가 먼저 상황을 살펴볼게요. 고마워요, 하늘씨. 그녀는 돌아섰지만 덧붙였다. 정우씨,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호는 그날 밤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정우가 테이블에 두었던 오래된 초음파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야, 그녀가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여기 있어요. 지호가 태어날 때 우리 소리를 들었을까? 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 싸웠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민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해요. 지호의 생명을 빼앗긴 거라면 정의를 위해 싸울 거예요. 정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정우 씨, 이곳은 카메라 백업실이에요. 메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은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3층의 오래된 방으로 그를 안내하며 속삭였다. 뭐라고요? 여전히 복사본이 있나요? 정우는 놀랐다. 자동 백업만 일부 있어요. 새 시스템은 아직 모든 것을 동기화하지 않았거든요. 운이 좋다면 지워지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누가 이 장소를 알고 있나요? 이종민 의사, 그리고 페드로라는 기술자만 알아요. 하지만 페드로는 휴가 중이에요. 하늘은 금속 서류함을 열고 오래된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날 수술실의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했어요. 화질이 좋지 않고 소리도 없어요. 화면에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이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분만대 위에 민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정우는 눈을 떼지 않았다. 몇 시인가요? 오전 10시예요. 오른쪽 모서리를 보세요. 10시 6분에 김 의사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키가 큰 흰 가운을 입은 인물이 화면에 들어왔다. 그 사람이에요. 정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보세요. 아무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응급 상황에 징후가 없어요. 심박수는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고서의 김 의사는 태아 사망 위험으로 인한 응급 제왕절개라고 썼어요.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거짓말쟁이군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영상은 중단됐어요. 10분 후에 신호가 완전히 끊겨요. 바로 중요한 순간에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걸 지웠군요. 하늘은 USB 메모리를 연결했다.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하늘씨. 하지만 더 필요해요.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종민 의사와 이야기할 때가 됐군요. 2시간 후 정우는 중환자실로 갔다.
그는 마른 체형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젊은 의사가 약 트레이를 들고 나올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이종민 이사님? 종민은 뒤돌아봤다. 뚜렷하게 피곤해 보였다. 네, 정우 씨죠? 민지 씨의 남편. 하늘 씨가 제 아내가 출산한 날 뭔가 들었다고 말하던데요? 종민은 긴장했다. 그녀가 당신에게 그 말을 했군요? 제발요, 제 아들이 죽었어요. 알아야 해요. 종민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들은 약국,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는 곳으로 갔다. 종민은 문을 잠갔다. 수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의사 휴게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김 의사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전화 너머로 중요한 환자가 있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모든 직원을 거기로 보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수술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협조하지 않는 가난한 여자의 케이스는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정우는 얼어붙었다. 녹음했나요? 종민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었어요. 몇 초만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 씨가 뛰어가는 것을 봤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종민은 침을 삼켰다. 가족이 있어요. 갓 태어난 딸이 있어요. 직업을 잃을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죽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김 의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병원 경영진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영원히 침묵을 지키실 건가요? 종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로 가득 찬 채 떠났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래된 노트북을 찾으러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가 모든 기록을 열었다. 초음파, 간호사 일지, 수술 보고서. 모든 것에 불일치가 있었다. 수술은 10시 38분이었는데 보고서에는 10시 22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는 테이블을 3개 내리쳤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조작했어요. 옆에 있던 하늘은 눈을 크게 떴다. 확실한가요? 완전히요. 심박수가 이미 소실된 것처럼 보이도록 시간을 바꿨어요.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여전히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세상에, 하늘은 경악했다. 정우는 모든 것을 인쇄하고 서류철로 정리했다. 내일 이사회를 만날 거예요. 하늘은 경고했다. 안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김 의사가 알게 될 거예요. 이사회에 그의 동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지가 아들을 잃어 미쳐가길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길 기다려야 하나요? 잠깐만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윤상철 교수님, 산부인과 과장이세요. 곧 은퇴하실 거고 김 의사를 싫어하세요. 누군가 말한다면 그분이실 거예요. 신뢰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매우 엄격하세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그분을 만나러 가요. 다음 날 아침, 정우와 하늘은 윤상철 교수의 진료실로 갔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접수원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김 의사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몇 분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윤 교수는 60대 정도의 백발과 둥근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는 책상 뒤에서 그들을 바라봤다. 민지 씨의 남편이시죠? 네. 정우는 서류철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김 의사가 제 아들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생각합니다. 윤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철을 열어 한 페이지씩 검토했다. 하늘이 설명했다. 교수님, 불일치가 있어요. 수술 시간은 거짓이에요. 녹화분이 지워졌어요. 한 증인은 뇌물 때문에 김 의사가 환자를 바꿨다고 들었대요. 윤 교수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녹음이 있나요? 아직 없지만 보조 카메라에 이 영상이 있어요. 하늘이 USB를 건넸다. 윤 교수는 그것을 연결하고 지켜봤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기본적이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군요. 도와드릴까요? 정우가 물었다. 윤 교수는 의자에 기대앉았다. 당장 김 의사를 고발할 수는 없지만 병원 윤리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은폐하면 어떻게 하죠? 하늘이 물었다. 윤 교수는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사본을 보낼 거예요. 곧 은퇴할 거예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정우는 병실로 돌아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 희망이 있어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아들은 정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매 순간 싸우고 있어요. 그녀와 얘기해야 해요. 굳이 해요. 그녀가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하면 그녀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늘이 마스크를 벗으며 근무 후 빠르게 말했다. 누구요? 정우는 손에 문서를 든 채 눈살을 찌푸렸다. 최실비야. 출산 때 마취사였어요. 김 의사의 명령으로 기계를 껐어요.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서 일하나요? 네, 일시적으로 수술 후 회복실에 있어요. 당신을 위해 몇 분 부탁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정우는 직원 카페테리아 앞에 있었다. 실비야, 짧은 머리와 불안한 눈빛을 가진 간호사가 마치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몇 분만이에요? 실비아가 대답했다. 저는 출산에 참석하셨고 김 의사가 지시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정우 씨, 증거 없이 말할 수 없어요.